네, 기본서 136페이지. 자, 거기 물권 종류 들어갑니다. 1. 무슨 주의요? 물권 법정주의. 자,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비교되는 거.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물권 법정주의하고 뭐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의에 보시면 1. 물권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에 뭐하며 한정되며 당사자가 그저 이와 다른 물권 종류 내용을 창설하는 것은 뭐가 된다? 금지됩니다. 즉 물권은 법이 정한 것 가지고 쓰지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 2번 물권 법정주의를 중심한 물권법은 채권법과 같이 무슨 원칙? 계약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185조에 물권 종류 가지고 들어간 용어가 뭐하고 뭐예요?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관습법 두 가지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은 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문. 이 관습법은 조문은 없고 이건 이제 판례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관습법이 구체적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관습법 나오면 뭐는 없고 조문은 없고 결국은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밖에 없어. 법률은 뭐고요? 조문. 그러니까 조문에서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문에 이름이 있는 거. 그럼 관습법은 조문에는 이름이 없고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자 밑에 185조 해석 3번 체크하시고요. 1.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거 있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죠. 이건 포함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서? 국회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개사법 보면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그럼 법률은 어디서 나온 거고 이거는? 국회고 이건 행정부에서 이건 어디서 통과한 거고? 국회. 그러니까 185조의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지 행정기관에서 행정부에서 만든 거 있죠? 명령, 규칙 이런 거 포함시키지 않는다. 법률은 그분 힘들면 조문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습법. 성문법으로 모든 물권을 규율하기 어렵고 또한 경제, 거래, 발전에 따라 대응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관습법 물권을 뭐한다? 인정합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한다? 조문 없고 판례 확인. 법률은 조문 확인 되는 거고요. 관습법은 조문 없고 판례 확인하는 물건입니다. 다 우측 갑니다.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도 강제하지만 뭐도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용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물권 종류 가로 1번 제목이 어디서 인정하는 것? 법률. 법률이라는 것은 법전이 있겠죠. 가장 대표가 민법전이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어디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뭐요? 민법전, 기타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있겠죠? 민법전 인정되는 물권은 몇 개? 8개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표가 들어가 있죠. 네, 그 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소유권. 그래서 본권 가지고 자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크게 본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다시 본권은 뭐하고 뭐로 나누고?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과 담보. 용익은 지, 전.
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밑에 이제 민법 아닌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도 있겠죠? 자, 넘기시고.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거기 가로 2번 관습법 인정하는 물건 있죠? 거기서 주로 이제 나옵니다. 자, 1번 분묘기지권, 무덤기지권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 뭐 없이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지상권 유사 물건 뭐 한다? 성립할 수 있다. 무덤기지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토지에 자신이 여기다가 묘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토지도 누구 거고? 무덤도 갑 거예요. 네. 그러면 갑이 토지를 뭐 한다? 매매를 해요. 네. 자, 매매했습니다. 그 등기가 넘겼는데 나중에 우리 가보니까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묘가 있잖아요. 우리 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묘 뭐하라? 아,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럼 또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묘를 왜 이장하느냐? 내가 언제 뭐 이장한다는 약속했느냐?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묘를 뭐하라? 이장하라. 난 못하겠다. 그 법원한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 당시 예? 이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그리고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맺었어요? 그럼 뭐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묘가 있는 토지 사용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무덤 사용권이야. 무슨 사용권? 그 무덤 사용권 하면 이게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바꿔 부른 거예요, 그걸. 쉬운 말에 계속 그 이상한 말을 바꿔나. 무슨 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단어가? 법조문에 분묘 기지권 이런 타이틀을 가진 주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판례에서. 저것이 관습법 분묘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갑토지에 무슨 토지에? 여기다 을이 허락받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을이 뭐 한 거예요? 묘를 설치했어. 여기가 명당짜리 해가지고 가면 알까 모를까? 몰라요. 워낙 넓으니까 어디 모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석석석석 시간하는 거예요. 예? 20년이야. 몇 년? 20년.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 무슨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완성되면 이제 뭘 취득하는 거야, 어른? 응? 아니, 여기 분묘기지권이 완성된. 분묘 기지권은 뭐 한다? 취득시효 한다는 얘기예요. 질문할게요.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은 아니다. 등기사항은 아니다. 설마 무덤 등기는 안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시효만큼은 이 분묘 기지권 취득시효는 이 자체가 공시지 등기사항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묘 기지권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허락 얻어서. 뭘 얻어서? 허락 얻어서 묘 설치했어요. 그럼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아, 분명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지권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 중에서는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책은 지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뭐 없이? 허락 없이. 그러면 이것도 취득시효가 뭐 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가서 찔러야지. 왜 남의 토지에 묘 설치했느냐? 이게 당장 뭐하라? 이장하라! 라고 뭐요? 했더라면 이게 중단이 돼.
뭐가 된다고?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 못하지. 제일 약 올리는 중단이 뭘까? 19년 11개월 때. 그러면 제로야. 옮겨둡니다. 아셨습니까? 어쨌든 책은 그 허락 없이 한 건데 여러분들은 위에 것을 기억해. 위에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뭐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의 무슨 법상?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자, 볼게요. 여기도 토지에 뭐가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가본 이 넓은 면적에서 뭐 여기 앞에다 째놓고 여기다 뭐야지? 호숫가니까 와서 뭐예요? 낚시도 하고 뭐 배터 레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토지를 뭐 했다고요? 매매했어. 워낙 넓은 땅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넘어갔어.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그마한 조그마한 건물 있잖아요. 그럼 오늘 가봤더니 뭐라 그럴 거예요? 건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 또 뭐라며? 내가 어디 건물 철거한다 그랬냐? 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또 뭐라 그럴까? 매매 당시 토지와 뭐가?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죠? 그럼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까?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이 갑은 이 건물 밑바닥 토지 사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라 한다? 명칭 관습 법상 뭐다? 법지 법정 지상권. 알았어. 쓸게. 관습법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시권 할 때도 앞에다 관습법을 꼭 붙여주세요. 관습법상 뭐다? 분묘 기지권. 그게 연습하세요.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분묘 기지권.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거 하면서 혹시 우리 갑한테 제안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갑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2년만 사용하고, 몇 년만? 2년만 쓰고, 2년만 사용할게. 그 건물 뭐 할게? 자, 2년 사용하고, 철거는 네가 해라.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2년 사용하고 철거를 약속했으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2년 사용한 다음에 새삼스럽게 이거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뭘 맺었다? 특약 맺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철거해야 되지. 뭐 주장하면 안 된다? 관습법, 법정지상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이 토지에 크게 이렇게 쓰면은 금방 보일 텐데 평수가 너무 굉장히 넓은 이 평수 있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맺을 때는 중개업자께서는 특히 토지 매매할 때 무슨 매매할 때? 토지 매매할 때 무조건 특약상에도 집어넣어야 돼. 뭐라고? 토지를 매매할 때는 혹시 묘가 있든 뭐가 없든 거기다 뭘 달아놓는다? 반드시 건물이 있으면 네 비용으로 철거해야 되고, 두 번째 묘가 있으면 그거 뭐하라? 이장시킨다. 특약을 매주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중개업자가 안 시달려. 이런 특약 없이 계약해놓으면 나중에 갑은 누구한테 또 전화해요.
업자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 너한테 전해주면 또 우리 또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말을 중개하는 거야 지금. 말을 뭐 하고 있어 지금? 물건을 중개되는 말 중개하고 있어.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에 뭐 집어넣었으면 전화 오면 딱 이거 그 당사자 문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딱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끊을 수 있잖아. 그럼 관습법 물건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세요. 토지가 있죠. 네? 건물 하나 그리시고 건물에다 무덤도 하나 그려. 제목 두 개가 완성된다. 뭐가 있다고요? 갑토지에 갑건물과 갑무덤이 있었다. 됐어요? 그럼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할 때 같았다 달랐다? 같았죠? 그러면 건물을 뭐 하거나 철거 특약이 없거나 이장하는 특약 없으면 두 가지 제목 관습법상 그래요. 무덤 사용권 그 뭐라 한다? 분묘 기지권. 또 하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렇게 제목 결정한다. 시험 나오면 그 관습법 언저리에서 한 문제가 항상 거론됩니다. 관습법상 물건 한 문제짜리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관련 판례. 관습법상 물건을 부정한 경우 1. 무슨 권? 온천권. 두 번째 사도 통행권, 근린 이용권.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히 3번. 몇 번?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뭐예요? 양순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뭐 할 수 없고 그런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 건물 양수했잖아요. 근데 뭘 하지 않았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물권법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죠. 있다, 없다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근거가 생겨. 자, 관습법 법지는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 조문 얻고 판례 확인되는 물건이 관습법상 물건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책자 한번 가볼게요. 258페이지 펴보세요. 258. (366조가) 나오죠. 조문에 있네요. 제목이.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어디서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꼭 나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정 단어 들어가면 시험 나온다. 법정 뭐가 있었을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응? 법정죄 있어. 법정. 일단 법정 대리인이 있었죠. 또 법정 추인 나오면 위에 뭐가 있었지? 이게 법률 규정 추인이잖아. 원해서 또 일정 기간 지나서. 제가 있잖아요. 무슨 용어가 나오면 이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걸 자꾸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그게 반복되면 그게 뭐야? 나중에 무의식 세계로 간단 말이야. 다음 날에 법정 뭐야 지금? 또 법정 갱신이란 말도 있어.
이 몇 개? 다섯 문제짜리다. 명자리. 요 두 가지는 총칙, 물권, 계약. 이게 뭐라고요? 총칙, 물권, 채권법, 계약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인정하는 것? 조문 확인되는 법지와 조문 없고 판례 확인되는 관습법 법지 있죠. 자, 366조 법정지상권 100% 나온다. 99.99도 아니고 뭐라고요? 100%.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뭐하는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가 뭐죠? 지가 뭐야? 지. 아니, 토지. 료가 뭐예요? 사용료. 그게 뭐다? 지료. 지료가 뭐다?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지료 정합니다. 그럼 거기 저당물 경매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의의 기억이 있죠?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뭐하고 속하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쪽 위에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 했을 때 달라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뭐요?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그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면 저당권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걸까요? 저당권.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갑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 갖고 있는 등기부상 갑부인데 돈이 필요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서? 아니,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순서가. 그러면 이 대출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출? 몇 편? 보세요. 확인하라면 3편. 채권에 무슨 대차? 이게 소비대차야. 무슨 대차? 돈 빌려 쓰는 건 무슨 대차다? 자, 소비대차가 도대체 뭘까? 소비대차. 대여자가 있고 차 빌려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용자가 소비를 한 다음에 같은 가치로 돌 갖다 주는 거야. 자, 시골에서 쌀을 빌려 쓰면 무슨 대차고? 쌀을 그러면 소비해서 같은 쌀로 갖다 주면 되잖아. 돈을 빌려 쓰면 뭐다? 돈 소비 대차.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차용자가 이 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들고 있다가 그냥 돌 갖다 줘? 쌀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해서 먹고 난 다음에 같은 등급의 쌀로 갖다 주면 되잖아. 무슨 대차? 쌀, 또 소비차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대차란 말이야. 그러면 대여자가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뭐 갖고 있다고? 채권. 그러면 그냥 못 주지. 그러니까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었다? 이 담보했다는 것을 어딘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단가. 그러면 토지 가가지고 토지 입구에다가 여기다가 편말 놓고 이 토지가 무슨 은행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누가 빼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부가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부에다가
을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이 갖고 있다고 이 부동산 담보 갖고 있다는 말을 문장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저당권으로 기재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면 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채권이 기재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뭐라고? 채권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등기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나중에 돈을 뭐 하면? 찍어보세요. 돈을 갚았어. 뭐 했다고? 돈을 갚았어. 자, 밑에 저당권 등기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아직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돈 갚은 다음에 가서 이 저당권 등기 뭐 할 거예요? 말소하겠죠? 질문 들어가요. 언제 저당권 소멸할까요? 자, 이때다. 그러면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 한다? X 된다. 아니다. 갖고 갚아야지 X가 된다. 제가 단순하라고 그랬지. 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랬지. 어느 때 소멸할 것 같아요? 여기다. B다, C다. 내가 얘기했잖아.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아까도 이걸 딱 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 이때란 말이야, 이때. 여기가 아니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3편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 저당권은 종이야.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채권 채무가 없는데 왜 담보를 채우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저당권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맨날 TV 틀면 이렇게 저축은행 나오잖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누르면 돈 나온다며. 뭐 집어넣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면 뭐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 3편 채권 그 소비 대차가 있고 2편 물권 담보 물권 저당권이 붙는 거예요. 무슨 관계에 있어? 주정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따라서 뭘 갖게 되면 이때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아셨어요? 힌트. 앞으로 시험 볼 때 찍을 때요. 모를 때. 해보세요. 모를 때. 2편 물권 모를 때 자동. 그럼 다 맞출 수 있어. 뭔지 몰라도. 이것도 뭐야? 자동. 아니, 있으면 자동은 날아가잖아. 아까도 X 치면 뭐 한다? 자동 X라고 그랬잖아. 아, 답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답은 모르더라도. 2편 물건 모를 때 뭐로 가자? 자동. 오토. 네. 그러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권,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데 이 토지에 뭐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토지에 뭐가 있다는 거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슨 당시에 키워드는 이거야. 무슨 당시에? 아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반드시 동일할 것. 뭐 할 것? 그러니까 토지도 값거고 건물도 누구 거? 값거. 같을 걸 전제로 출발하는 얘기예요. 아까 관습법 법지도 매매할 때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을 때 법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같다면 뭐 하다면?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저당권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실행하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돈을 뭐 하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실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매란 말이야 보통. 뭐라고요? 그럼 새로운 경락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주인이 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누구?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고 병 거고 건물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병은 갑한테 뭐라고 당연히 할 거예요. 이 건물을 뭐하라? 철거를 요구할 거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그럼 갑도 항변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네 토지에다가 건물 지은 게 아니고 내 토지에 내가 건물 지었다가 토지만 저당권 실행돼서 이렇게 달라졌을 때 건물 철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두고서 몇 조에다가 366조에다가 무슨 지상권? 이건 약정지상권이 아니죠.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권? 그러면 키워드는 무슨 당시에 이 설정 당시에 이게 같을 때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을까 안 붙을까?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결정 못하면 이 법정상권 얘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같았죠? 네? 그럼 볼게요. 토지가 A 거고 건물도 누구 거? A 거예요. 자, 이거 뭐 돼 있고 다 등기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팔았다? 갑한테 팔았어. 누구한테 팔았다? 자, 사가지고 특징 산 사람이 갑이 건물은 등기를 안 했고 토지만 등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갑이 현재 뭐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 토지 등급에다가 뭐 설정했다? 이 등급에다 뭐 설정했다? 저 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을을 위해서.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맞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갑한 소리들 하고 계시네요. 지금 샀는데 사신 분이 뭘 하지 않았다. 등기 안 했다고 그랬잖아. 현재는 살고 있단 말이야. 집문서 갖고 있어. 그럼 이 갑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정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건물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등기된 누구? 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정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돼서 아까 누가 나타났다? 병이 나타났어.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A지. 누가 아니요? 그러면 병이 A한테 건물 뭐 하시오? 그럼 A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팔고 뭐 한 사람? 떠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현재 A는 뭘 하지 않고 있어요? 방해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잖아. 방해하는 사람 누구요? 갑이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유권 기초해서 이거 치워라. 그럼 뭐야? 현재 뭐 하는 사람? 방해하는 자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뭐 하지 않은 죄? 이 등기하지 않은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법지가 나오면 손 펴보세요. 같아야 돼.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또 한번 해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자, 여기다 건물 하나 딱 지어놨어. 누구 이름으로? 갑. 갑이 또 옆에다 건물 붙여서, 건물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건물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갑이 이 파란색 건물에 대해서 이걸 주식회사를 만들어. 무슨 회사? 그래서 뭐야? 회사를 만들어. 근데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야? 대표이사는 누구야? 갑이야. 뭐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사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요. 뭐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담보대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맞아요? 네.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자, 한 장짜리 보세요. 민법상 사람은 종류가 두 종류다. 제 2장이 뭐다? 자연인. 자연인 언제 되는 거예요? 태아가 출생하면 자연인이 됩니다. 근데 또 사람이 있네. 법인. 법은 뭐야? 법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법인은 뭐예요? 단체가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 자연인은 뭐죠? 태아가 출생하면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개인이죠. 그러면 단체가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자연인과 법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물어봤어. 이 건물 누구 거라고? 회사 거. 회사는 뭐예요? 법인. 회사는 사단법이냐 재단법이냐? 재단법인? 사단법이냐 사단법인? 무슨 법이냐? 재산단체가 설립등기하면 재단법인, 사람단체가 설립등기하면 사단법인. 그렇게 갔어요. 재산단체가 설립등기하면 무슨 법인? 재산법인. 사람단체가 설립등기하면 법인이야 법인. 아셨어요? 사단법이냐 무슨 법인? 법인.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물론 대표는 누구지만 이건 갑이지만 주인은 누구다? 건물은 을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연인과 법인은 뭐 한다? 구별하란 말이에요. 권리 주체는 뭐하고 뭐가 있다?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으니까 당사자가 자연인인데 자연일 수도 있고 자연인인데 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갑이죠. 이쪽 건물은 아니 이쪽 건물 왜 또 걸로 가? 이쪽 건물은 이건 자연인 자기 거 아니요. 그럼 이쪽은 같아요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도 사실 누가 운영하는 거야? 이 대표 기관이 하는 행위가 법인 행위야. 아셨어요? 근데 권리 귀속은 일관하는 거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자연인과 법인.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 실행해서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회사는 여기 뭐가 없는 거고 이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여기는? 법률, 법지가 인정되지 않고 여기만 뭐가 돼 여기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어디만 건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파란색 걸 전부 다 철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이 어디 저기 강남에 가면 반쪽짜리 건물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걸 정락받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1층이 원래 장어집이었거든? 반쪽짜리 장어집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건물 날라간 이 회사도 안타깝겠지만 여기서 뭐 하던 분들? 아니,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날라가? 보증금 날라가, 앤드 플러스 다 날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으로 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들어오면서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건물인데 뭐 어차피 다 통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보고서 무슨 생각할 거야? 가슴을 쓸어내리겠지. 왜 해필 여기로 가지 일로 왔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회사한테 가서 따질 의미 없잖아. 날라갔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원망을 어디로 갈까? 아니 이 사람들 원망을 누구한테 할까? 아니 갑은 이미 나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경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이거 중개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중개업자한테 가서 아니 화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거 설명 뭐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계약할 때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설명해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중개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이 같은지 다른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중개하면서 나중에 이 경매가 되면 이거 건물 쪼개질 수 있어요. 건물 철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들어와? 안 들어오지. 법률 용어로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시효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고 싹 넘어가야 돼. 법정 시효권을 알아 몰라 사람들이? 설명 난 분명히 했어. 뭐라고? 아 이게 토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시효권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면 그 사람 졸려서 못 알아들었거든. 계약서 있어 없어? 확인 설명서에 있었잖아. 그러면 아 그때 설명했다. 그거 근거 됐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중개 사고 나면 뭐가 나면 이 피해자는 다 당연히 누구한테 오겠어요. 하필 또 옆을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뭐야? 이게 다 덤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당시에? 같아야 돼요. 이게 이 사람 거지만 아니라고 회사 거라고. 이거 뭐야?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빈 토지, 에? 돈이 필요해서 이걸 저당권 설정하고 뭐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이 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 금을 딱 졌어. 뭐 졌어?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뭐야? 병이 경락받았어. 네? 이 갑한테는 법정상권이 있을까 없을까?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야.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잖아. 그 뭐가 없는 거야? 법정상권 없어. 그럼 건물 어떻게 돼요? 건물.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뭐가 없으니? 법지 없으니까 건물 뭐 하세요? 철거하세요. 철거해야 돼. 그러면 이거 10억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 건물 얼마 줬어? 10억 했어. 그래도 가치가 한 15억이 됐는데 법정상 없으니까 건물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잖아. 그럼 15억째 날라가야 돼. 이게 철거 막 하다가 갑자기
벽이 가반대 그러면 내가 한 7억 줄 테니까 그냥 나갈래? 혹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이때 갑이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할까? 이래도 바다로 나가야 될까? 헐값에 사가려는 거 있다고. 왜? 이 사람도 어차피 건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5억에 하라면 아마 열받을 거야.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야? 그냥 건물 모았어요. 그냥 철거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잘못한 거야? 뭐 잘못했어? 네? 간단해. 건물 짓고 나서 은행을 갈아탔어야지. 뭐라고요? 건물 짓고 나서 은행에서 다시 대출 받고 이 돈 싹 뭐 해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설정 당시 같아 달라. 그럼 문제 없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 옆에 만약에 공부한 여러분들이 가서 야 건물 짓고 나서 뭐해? 은행 갈아타.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으면 이 사람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저 돈 생기는만 보지. 그러니까 민법은 갖고 있는 돈 뭐 하지 않는다. 한 방에 털어내는 건 막을 수 있는 법이에요. 민법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건 뭐야? 막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공법은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야. 무슨 가치요? 미래의 가치. 왜? 지역 바뀌면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업하려면 민법적 사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민법은 하나를 알 거면 무슨 토지를 특히 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공법을 잘 알아야 돼요. 수시 바뀌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조문, 확인되는 법지와 조문 없고 판례 확인. 그럼 제가 출발 어디서 한 거예요? 아니, 그림만 기억해. 토지가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었고, 이 건물이 희한하게 안에 뭐가 있었다? 무덤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 다 나와, 기억이. 이게 어디서 인정하는 거? 조문 얻고 판례 확인되는 거. 그러면 조문 확인되는 법적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당시 저쪽은? 저당권 설정 당시 같고 여긴 매매할 때 같으면 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 거 여기니까 일단 제목만 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 법지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할 게 뭐다? 법률, 법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네, 그래서 138페이지 관습법 뭐에 관한 것? 물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